우리가 부부 상담에서 경험주의, 사티어 경험주의로 이제 사례에 대한 것을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사티어 경험주의에서는 전체 이제 상담이 개인이든 부부든 이제 자존감을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라는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개인은 조금 더 개인의 내적인 빙산 탐색을 통해서 하고, 부부는 부부가 서로가 가지는 그 내면의 빙산을 이해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이제 이런 그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티어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 높다 이런 말은 뭔가요? 내가 선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내가 일치적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일치적으로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또 뭔가 막 가르치거나 또 산만형 이런 부분으로 이게 자존감이 높지 않을 때 이런 이제 비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를 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부부에서 일단은 상담자가 이 사례 개념화를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아내의 그 빙산과 남편의 빙산을 먼저 하나를 1단계는 그려보는 게 좀 쉬워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려보고 그거를 가계도를 통해서 원가족과 연결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런 그 상호작용에 대한 그 빙산을 서로가 이제 바라보면서 개인 작업할 수 있는 건 개인 작업하고 부부 작업할 수 있는 건 부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선 뭐 단기로 하면 이제 8회기 정도를 한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가 이제 빙산을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이분들이 자존감이 낮다. 근데 이유는 두 분 다 비일치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아내는 회유형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 내담자는 참고 상대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았다가 폭발하고, 남편은 뭐 그런 것을 그래 이건 이러면 되지 하고 이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예민하다. 당신이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판단하는 초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 나의 지각, 생각, 내가 당신한테 가지는 기대,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도와주라, 이런 거, 열망, 그리고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이게 이제 셀프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일치적, 내가 원하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게 일치형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치형의 의사소통은 이 나의 셀프 안에 있는 빙산에 대한 각각의 부분 전체를 내가 일치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내가 상대에게 얘기하고 요청하고 또 책임지고,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큰 사티어의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개인으로 하든 부부로 하든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부부로 할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싸웠던 지점을 보는 거죠. 싸웠던 지점을 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유형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 촉발된 사건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추면서 내가 몸이 힘들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상황에서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한단 말은 해유형의 특징이 희생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희생적으로 돌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편으로서는 고마운 거죠. 아이들한테 하거나.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한 게 해피형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해피형은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이 누구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적어도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는 거리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각이. 바쁘면은 하지는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을 딴지는 걸지 말아야지. 혹은
뭔가 이제 그 좀 뭔가 이렇게 아 당신 참 수고한다, 아 고생하네, 이런 이제 이야기만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뭔가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가정을 우리 그 부모가 나한테 어렸을 때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따뜻한 가정, 이런 가정을 좀 하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겠죠. 이 아내의 내담자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 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야 논문 찾아보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보통 내담자들은 다 그래요. 거의 다 성장 호르몬 이런 거 하면은 남편들은 논문 찾고 아내는 열심히 하고 야 이게 뭐 효과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냥 뭐 논문 찾아보니까 이런 거 별로 효과가 없다네,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름이 돼 버리죠. 왜 기름이 되자면 아내는 적어도 희생적이면서 자기가 회사도 그만두고 몸이 아프고 이런 중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장 호르몬을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이 아내의 열망과 관련돼요. 인정받고 싶다, 나를 인정해주라, 내가 이렇게 어떤 인정?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다가 인정은 못 해줄 망정 아내가 원하는 기대, 열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뭐 했다? 비난을 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냐 그러면 내 안의 열망과 기대에 대해서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내가 참아요. 평소 때는 참고 희생하고 그래 내가 이래야지 하고 이렇게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한 것에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 죽어도 싸다,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의미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셀프. 아내의 그런 그 빙산을. 그러니까 이 셀프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불을 내는 거예요. 어떤 불을 내요? 이제 이혼하자, 나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거 막 애고 뭐고 아무도 안 보여. 왜? 불이 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셀프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용에 참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온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지금만 불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결혼 15년 차, 20년 차면은 지금까지 싸웠을 텐데 왜 지금 불이 났냐는 거야. 그동안 불이 났는데 그동안 주로 아내가 참아왔어. 불을 잘 안 냈어. 그동안 연기만 이러면 연기만 좀 내다가 살짝 불을 내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불이 이제 남편의 그런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이게 효과가 없다더라. 그럼 보세요. 효과가 없다더란 말은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셀프의 입장에서. 이 빙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얘기한 건데 견딜 수 없어서 분노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왔다. 이게 이제 아내의 빙산인 거죠. 전체. 그래서 결국 이 아내의 자존감이 낮은 것은 셀프가 나는 정말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왜? 자기의 살 가치는 희생하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입증하고 싶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어머 너무 희생적이다, 너무 잘 아이들한테 한다, 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열망이야. 이 내담자의 아내 내담자의. 근데 아무도 뭐 해주진 않고 옆에다가 그냥 뭐 틱틱거리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이게 존재 가치가 흔들려서 해유용에 참다가 폭발하고 협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내의 내담자는 왔다. 이게 이제 아내의 현재 가족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적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이제 그다음 남편 내담자도 이제 남편 내담자의 그런 방식은 뭔가요? 그 빙산은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우선은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그 뭐 고민하냐, 다 애들 자라다 보면 그런 일이지, 좀 당신이 가하고 예민하다, 그렇다고 키가 크냐, 그렇다고 뭐 하냐, 다 그러면서 크지. 그게 별로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가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다, 이런 지각을 갖고 있어요.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과도하다,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가지는 기대는 아니 화 안 내고 말하면 된다. 내가 뭐 집안일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무슨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지는 기대는 고만고만 가정에 문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남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기대일 수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은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의 기분은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돈 벌어다 주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지는 자신의 열망은 그냥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아이들 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치매 걸리신 부모님한테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초이성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내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는 거죠. 초이성형으로 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남편의 그 빙산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상호작용할 때 대처 방식이 초이성형과 해피형. 또 궁극적으로 남편도 해피해버리죠. 어떻게? 야, 이혼하자.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맞춰주는 척 하지만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해피형이죠. 해피형과 초이성형을 동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해피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가 버리고 또 맞춰주고. 그냥 계속 판단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라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뭔가 또 상담 가자면 가기도 하고, 이건 이러지 않냐. 초이성형을 쓰지만 해피형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두 부부는 현재 가족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빙산으로 서로의 그런 그 비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부싸움으로 되었고, 이 부부싸움이 남편의 그것으로 촉발되어져서 상담에 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전체 이 사티의 경험주의의 빙산 탐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